자, 그러면 우리 119쪽에서 이제 행정 대집행, 이제 대집행 공부합니다. 그 의에서 키워드는 뭐야? 행정 대집행은, 응? 첫째 줄에 공법상의 대체적 자기 의무, 이게 중요한 거죠. 공법상, 그러니까 공법상의 의무,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때, 그러니까 민법상의 의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사법상의 의무는. 그래서 공법상의 의무, 행정법상의 의무, 그리고 그 의무가 성격상 대신할 수 있는 의무, 대체성이 있는 자기 의무, 이게 키워드. 그러면 둘째 줄, 셋째 줄은 뭐야? 행정기관이 예를 들어 철거를 예를 들면 행정기관이 직접 가서 공무원들이 철거할 수도 있고, 응? 철거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철거 업체를 시켜서 철거하게 할 수도 있고, 둘 다 대집행으로 보는 거야, 우리나라는. 응? 근데 독일 같은 데는 행정기관이 직접 가서 철거하는 건 대집행이 아니라 직접 강제라는 조치로 분류를 한대.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독일은 철거 업체를 시켜서 대신 철거하게 하는 거, 그것만 이제 저 대집행으로 독일은 보는데, 우리나라는 두 가지 다. 그래서 일명 그 타자집행, 뭐 그다음 뭐야, 자기집행, 이렇게도 부르는데, 뭐 그 말은 학자들이 쓰는 말이고, 둘 다 대집행. 그리고 셋째 줄 끝에 보면 결국 이제 대집행 끝난 후에 어떻게 돼? 그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조치죠. 가볍게 읽고 지나가죠. 그러면 우리 아까도 봤지만 행정기본법에 이제 강제집행에 행정상 강제라고 해서 써놨고, 행정대집행법에서 써놨어요. 근데 거기 다 읽어봅시다. 근데 이제 주된 거는 밑에 행정대집행법을 더 주된 거로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행정기본법에 뭐라고 써놨냐면, 자,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법령 등에서 직접 부과된 의무일 수도 있고,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부과한 의무일 수도 있고, 그런 행정상의 의무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 그리고 이게 대체성이 있는 의무를 이행 안 할 때는 뭐야?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의무 이행을 하고, 다른 수단 갖고는 의무 이행 확보가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해 놓으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이때 행정청이 직접 의무이행 상태를 만들어내거나 제3자에게 시켜서 하게 하고 비용은 의무자부터 징수하는 거다. 이거하고 밑에 행정대집행법이 써난 대집행 정의하고 다를 바 없어요. 응? 행정기본법이 이제 좀 더 나중에 만들어지면서 좀 쉬운 용어로 써놓은 거고, 응? 행정대집행법 보면 행정기관이 소위 대집행이란 강제조치를 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써놓은 거예요. 세 가지 요건. 첫 번째 요건은 뭐 써놓은 거야? 응? 응? 그래서 둘째 줄 하면 결국 의무가 먼저 부과됐는데 어떻게 돼? 그 의무가 타인이 대신해서 행할 수 있는 의무, 응?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때, 그러니까 첫째 핵심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야 되고요. 응? 첫 번째 요건. 두 번째는 그 의무 이행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수단이 없어야 되고, 응? 다른 수단 가지고는 의무 이행 확보가 곤란하고. 네, 세 번째는 뭐야? 그 의무 이행하는 걸 내버려 두는 게 심히 공익을 해치는 상황이 될 때,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대집행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써놓은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의무 이행 안 하고 있다, 이 사실만 갖고 바로 대집행 조치하면 안 돼요. 다른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또 돼야만 대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2번 법적 근거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하도록 합니다. 응? 행정대집행법이 일반법으로 있고요. 자, 쌍가로 3번 여기를 잘 공부하세요. 여기가 논점이에요. 중요한 논점. 대집행 주체라고도 얘기하고 대집행 권자, 대집행 권한자 누구냐? 기본 원칙이 누구야? 행정대집행법 보면 당해행정청이라고 써놨어요. 당해행정청은
의무를 애초에 부과한 행정청 내지는 대집행할 권한 가진 행정청을 말합니다. 응? 보통 우리가 당해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하명 처분한 처분청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응? 그러니까 뭐 시장이 철거 명령, 철거 의무 부과했다면 대집행 권한자도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번 중요하게 여기세요. 자, 첫째 끝에 대집행 권한이 위임 위탁되면, 그럼 권한 자체가 이제 넘어간 거지. 대집행 권한이 위임 위탁되면 그 수임 수탁기관도 대집행 권한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권한을 넘겨받았으니까. 2번, 그 다음에 3번도 중요하고, 여기서 3번을 키워드는 상급 감독청이죠. 응? 감독청. 우리 여기를 예를 들면 구청장이 철거 의무 부과. 응? 근데 불법 건축한 업자가 자진 철거를 안 한다. 그럼 구청장이 철거 권한이 있는 거지. 근데 구청장이 철거를 안 하고 내버려 두고 있어. 그러면 감독청이 시장하냐? 인천시장. 그죠? 그럼 시장이 직접 철거할 권한이 있다? 그건 아니래. 시장은 뭐만 할 권한이 있다? 구청장한테. 왜 저거 지금 자진 철거, 강제 철거 안 하고 있느냐? 대집행 안 하고 있느냐? 공익에 심한 지장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왜 내버려 두느냐? 빨리 대집행 조치를 해라 하고 명령 내릴 수는 있어도, 응? 단지 감독 권한에 근거해서 직접 스스로 상급기관이 대집행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응? 그거 중요한 논점이야. 3번. 상급 감독청은 대집행 조치를 직접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한 대집행 하라고 명령만 내릴 수 있지 감독권을 근거로 직접 대집행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4번 얘기도 체크해보자. 4번은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시장이 대집행 철거업자하고 계약을 맺고 철거를 하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 시장이 철거업자하고 계약 맺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시장이 철거업자한테 계약 맺고 업자하고 계약을 맺고 A라는 사람이 불법 건물 지은 사람이야, 그지? 얘한테 이제 철거 명령을 내렸는데 철거 의무를 부과했는데 불이행하니까 이제 요 경로를 통해서 철거업자도로 계약 강제 철거를 하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철거업자는 이 대집행이라는 이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거냐, 그 권한자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응? 만약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봐. 이 철거업자들이 와서 A의 건물을 막 강제 철거한다고 쳐봐. 그러면 A는 뭐야? 야, 이놈들아! 저항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철거업자가 모르겠어. 우리는 그냥 몰라요. 시장한테 가서 따지세요. 응?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그럴 거 아니야? 결국 문제는 시장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만약에 이 강제 철거 조치가 위법이다. 그러면 철거업자를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시장을 상대로 싸우는 거야. 얘네들은 말하면 계약 맺고 그냥 실행만 하는 거야. 때려 부수는 일만 하는 거고 법적으로 철거 권한은 시장한테 있는 거야. 시장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읽어봐. 행정기관하고 철거 명령 내리는 행정기관하고 우리가 도급계약이란 말은 일회성 계약이란 뜻이야. 그냥 계약을 맺고 현실적으로 실행을 한단 말이야. 철거 업무 실행, 대집행 실행을 하는 제3자. 이 철거업자는 대집행 권한자냐? 아니다. 응?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 이 철거업자는 대집행 권한자 아니다. 응? 두 번째 논점은 이 사이의 계약은 요거는 계약 관계로 보는데 무슨 계약으로 본다? 마지막 줄에 보면 사법상 계약으로 봅니다. 응? 사법상 계약. 응. 그러니까 철거업자 입장에서는 얼마 받기로 하고 철거 실행해 주기로 계약하고 하냐? 근데 시에서 시장이 철거했는데 돈 안 준다.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되는 거야. 그렇지? 돈 달라고.
계약 위반이다 뭐 이런 거에서 요 사이는 요 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 응? 두 가지 논점.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판례로 확인. 자, 1번 판례는 군수가 법에 따라 즉 조례에 따라 철거 대집행할 권한을 뭐야? 읍 면장에게 위임했대. 그럼 논리가 뭐겠어? 대집행 권한이 위임됐죠? 그럼 결론은 뭐야? 읍장 면장도 대집행 권한자다. 응? 그럼 만약에 철거 이 조치가 위법이다 생각되면 상대방 국민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 읍장이나 면장을 상대로 행정소송하는 거예요. 응? 대집행 권한이 위임이 돼서 넘어왔으니까 읍장 면장한테. 그 다음에 2번을 또 중시해야 됩니다. 2번 판례. 자, 2번도 1번하고 같은 논리봐. 자, 한국토지공사 법령의 위탁에 의해서 대집행 권한을 부여받았대. 그럼 한국토지공사가 스스로 대집행하는 주체, 대집행 권한자야. 응? 그러면 한국토지공사에서 대집행하는 조치가 위법이다. 그리고 손해를 발생시켰다. 위법하게 대집행. 그러면 상대방은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왜냐면 한국토지공사가 대집행하는 권한자이자 주체니까 토지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 응? 이 한국토지공사는 그러니까 여기 문장 나오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응? 야 대집행 업무 좀 이거 좀 해줘 이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시킴을 받아 대집행을 실행하는 어떤 공무원의 지휘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만약에 우리 이런 이치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됐어. 그래서 시장의 지시를 받아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데 위법하게 했어. 손해를 발생해. 그럼 피해자는 그 손해에 대해서 누가 배상할 책임자야? 시장이 속한 시가 배상 책임자가 되는 거야. 응? 근데 지금 이거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그지? 한국토지공사가 스스로 대집행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그래서 마치 이 한국토지공사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지휘에서 대집행 조치를 한 게 아니다 이거야. 만약에 한국토지공사가 공무원의 지휘에서 대집행한 거라면 한국토지공사가 스스로 배상 책임자가 되는 건 아니고 그 시킨 시장이 속한 시가 배상 책임자가 되는 거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공사 스스로가 배상 책임자가 돼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여기서 한국토지공사는 셋째 줄, 그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이 정한 공무원의 지휘에서 대집행 업무를 하는 게 아니다. 응? 요 끝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공무원의 지휘에서 하는 거냐 아니냐,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하는 거냐 안 거냐, 여기가 포인트예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시킨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응? 근데 그 공무원에 해당하는 거 아니라고 보면 토지공사 스스로가 배상 책임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응? 이거 좀 중시하고. 자, 그 다음에 주제는 대집행의 요건이죠. 우리 아까 행정기본법이나 행정대집행법 보면 다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행정법상의 의무로서 대신할 수 있는 의무, 대체성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요건이죠. 그래서 첫 번째 공법상의 의무, 행정법상의 의무를 해야 된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사법상의 의무, 민법상의 의무는 사법상의 의무는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이 그 얘기죠. 사법상 의무는 원칙적으로 대집행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응? 단 특별히 우리 법에서 사법상의 의무지만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 안 하면 행정 대집행 방법을 써라 규정이 있으면 그때는 가능합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면 사법상 의무, 국가하고 개인 사이에 사법상 의무 맺어졌다. 응? 이행 안 하면 국가도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응?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에 니은은 아까 읽었죠? 여기서 말하는 공법상의 의무는 법에 의해서,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직접 부과된 의무라도 되고, 이 경우에는 법령이나 조례를 집행해서 부과한 의무라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법상 의무이면서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 대신할 수 없는 성질의 의무는 대집행이라는 조치는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응?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밑에 내려가면 기역, 니은 나오죠. 그거 좀 중시. 자, 판례에도 들어있지만 기역번. 자, 토지 건물에 토지 또는 건물을 넘겨줘야 되는 거. 토지 건물에 인도 의무 나와있죠. 이거 비우고 나가야 되는 의무예요. 응? 또는 인도 의무, 점유 이전 의무 나왔는데 이거는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에서 나가야 되는 의무인데 내가 대신 나가줄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나가야지. 그죠? 이거 대집행이라는 방법은 못 써요. 대집행 조치를 못하고 사람은 끌어내야 되면 어떻게 돼? 그거는 직접 강제라는 조치예요. 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은 키워드가 부작위 의무죠. 부작위 의무. 응? 부작위 의무는 하지 말아야 될 의무인데 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대신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어떻게 대신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작위 의무에 대해서는 곧바로 대집행할 수 없어요. 자, 부작위 의무가 제목. 그 다음에 뭐야? 두 번째 줄 부작위 의무. 둘째 줄 곧바로 대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대집행이 가능하려면 한 번 더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더 부과해 놓고, 예를 들어서 이제 시정명령이란 말을 쓰죠.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한 번 더 부과하고 그 대신할 수 있는 의무 불이행할 때 그 다음에 대집행할 수는 있어요. 응? 자, 그래서 여기 니은번 거기에 사례를 설명해 보면,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누가 법에는 뭐라고 써냐면 허가받아야만 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야. 그럼 허가받지 않으면 시설 설치 못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무허가로, 허가받지 않고 무허가로 시설을 설치했다라고 치자. 설치. 그러면 이 법에는 허가받아야만 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 허가받지 않으면 시설 설치하면 안 되는데, 이게 뭐야? 부작위 의무 위반 상태가 된 거야. 위반 상태가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법은 허가받지 않고 허가 없이 시설 설치 금지하고 있어요. 설치 금지하고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허가받지 않고 시설을 설치해서, 그러면 이 상태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부작위 의무 위반한 상태다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거 첫째, 곧바로 대집행은 못한다. 이거 대신할 수 없는 의무니까 부작위 의무라서 곧바로 대집행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대집행할 수 있다? 한 번 더 의무를 부과해. 응? 또 무슨 의무? 한 번 더. 철거 명령 같은 거. 시설 설치하는 의무 철거해라. 철거 명령을 한 번 더 내린다. 철거 명령 내리. 그래서 한 번 더 철거 명령을 내리는데 이게 바로 뭐 시정 명령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야. 이게 근데 이거는 대신할 수 있는 의무잖아. 응? 대신할 수 있는 의무는 한 번 더 부과하고, 이거 철거 명령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이거 불이행하면 그 다음에 뭐야? 대집행할 수 있다. 응? 이때는 대집행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곧바로는 안 되고, 응? 요거 있어야지. 한 번 더 요 의무 부과를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해야만 대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요 시정명령도 국민한테 이제 의무를 부과하는 거잖아. 의무 부과하려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죠. 그러면 여기서 이 법이 허가받지 않고는 시설 설치하면 안 된다, 이것만 정해진 것이고, 허가받지 않고 시설 설치한 것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권한은 여기 안 들어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어떻게 돼? 별도의 법이 있어야 돼. 별도의 법. 응? 별도의 법 규정이 있어야 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만약에 그러면 법의 요거만 정해놨어. 허가 없이 설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만 정해놓고
허가 없이 설치했을 때 철거 명령 내리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대집행 할 수 있어? 없게 되는 거지. 대집행 못 하지. 그죠? 논리적으로 그렇죠? 네, 그 얘기 써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번에 셋째 줄을 보면 다시 한번 시정명령을 대신할 수 있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하면 그때 이제 대집행할 수 있다. 그런데 넷째 줄 다만 이 철거명령 같은 대신할 수 있는 걸 한 번 더 다시 부과하려면 뭐야? 별도의 근거 규정이 따로 있어야 된다. 응? 이해됐죠? 네. 그러면 이제 판례로 확인해 봅시다. 자, 1번 판례 굵은글씨 써놨네. 그 중요한 포인트 되는 단어가 뭐야? 협의 취득이죠. 협의 취득의 뜻은 뭐야? 땅 주인하고 협상을 해서 계약을 맺고 땅을 사들이는 겁니다. 응? 공공 필요성, 공익 사업에 필요한 땅 주인하고 협상해서 계약 맺고 사들이는 거야. 근데 이 협의 취득에 의해서 땅 소유권 취득하는 건 사법상 계약이에요. 그래서 자, 키워드 협의 취득 넷째 줄 끝에 뭐라고 써서 사법상 계약을 맺는 거다. 응? 그럼 사법상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는 사법상 의무고 사법상 의무를 이행 안 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대집행 방법은 못 쓰게 된다. 그죠? 그런 논리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이제 땅 주인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땅 주인하고 계약의 내용이 뭐야? 땅 주인이 언제까지 자기 땅에 설치해 놓은 시설물을 철거하기로 한 거야. 근데 땅 주인이 그때가 철거를 안 해. 그러면 사법상 의무, 계약으로 정해진 사법상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행정기관이 너 언제까지 철거해라. 철거 안 하면 강제 철거, 대집행 들어간다. 할 수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법상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으니까 결국 그러면 국가도 상대방 땅 주인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돼. 철거 해달라고. 응? 그래서 결론. 그래서 오른쪽 121쪽에 두 번 추측하면 그죠? 행정대집행법을 끌어들여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뭐야? 대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한 뭐야? 여하튼 자진 철거하겠다고 계약서에 썼잖아. 땅 주인이. 철거 의무는 사법상 의무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 방법을 쓸 수 없는 대상이다. 그죠? 알아두고요. 그래서 협의 취득, 사법상 계약, 그러면 계약에 정한 철거 의무는 사법상 의무, 대집행 대상 안 된다. 응? 뭐 이런 판결을 내린 걸 행정위원회 대집행하려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소송 걸은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2번. 2번은 자 첫째 줄에 보면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고 나와 있지, 그지? 근데 하여튼 이 땅 주인 이 상대방 국민하고 그 여기 공유재산이란 말이 나와. 이 지방자치단체 재산이라고. 근데 공유재산 어떤 사람하고 적법하게 사용 계약이 맺어진 거야. 응? 그죠? 그럼 상대방은 이제 그 사용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데 뭐였대? 계약이 이제 해지됐대. 응? 그래서 두 번째 줄여 보니까 셋째 줄 끝에부터 공유재산의 점유자,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점유자가 그 공유재산에 관하여 대부계약 외에 그와 달리 별도의 정당한 권리가 없다. 이렇게 되면 자,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 땅 같은 거 적법하게 대부계약이 맺어졌는데 대부계약이 적법하게 또다시 해지된 이상 그 점유자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점유하는 건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점유라 할 것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대집행 방법으로 지상물을 철거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들 넷째 줄 있지? 넷째 줄에 대부계약 나오지? 이 대부계약 사법상 계약이야. 응? 그럼 사법상 계약이면 행정대집행 방법 쓸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사법상 의무 이행 안 하고 있는 거니까 못 쓰는 거지 원래는. 근데 첫째 줄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돼? 응?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 시설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철거할 수 있다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거지.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사법상은 계약으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집행 방법 쓸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럼 시험 문제는 위에 건 안 내. 밑줄 친 것만 내는 거야. 적법하게 공유재산 대부계약이 해지된 경우 행정대집행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사법상 계약으로 정해진 의무 불이행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대집행하도록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있으니까. 응? 2번.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 공통점이 있어. 3, 4번을 묶으면 다 대신할 수 없는 의무야. 3번은 최 끝에 뭐야? 하천에 흐르는 물 인용, 끌어다 사용하는 행위. 하천 유수, 하천에 흐르는 물을 끌어다 사용할 수 있는 행위 하라 하고 의무 부과한 거지. 그러면 뭐뭐 하지 마라. 부작위 의무죠. 중단해라. 근데 얘가 중단 안 하나 봐. 그럼 곧바로 대집행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키워드 하천에서 물 끌어다 쓰는 행위 중단할 것. 이거는 하지 말라는 의무, 부작위 의무다. 부작위 의무는 곧바로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없는 거다.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우리 공무원들 행정기관 잘 모르고 너 계속 물 끌어다 쓰고 있네? 너 계속하면 대집행 할 거야?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대집행하겠다 그랬으니까 위법이라고 판결 난 거지. 응? 4번은 뭐야? 뭐 장례식장으로 어떤 건물을 사용하지 말 것 그랬지? 이거 똑같아. 부작위 의무. 부작위 의무는 한 번 더 시정명령을 내려야만 대집행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아니잖아. 곧바로 하려고 했다는 건 위법이다. 4번. 그 다음에 5번, 6번이 또 공통점이지. 자, 5번은 뭐야? 자, 첫째 줄 도시공원 시설인 매점. 그 단어 쓰면 도시공원 시설인 매점 이렇게 딱 넣어놓으면 결론을 머릿속에 생각이 나야 돼. 그러니까 여기도 뭐 여기 인천시가 운영하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공원에 매점 아무나 매점 설치 운영 못합니다. 그 특허받아 쓰는 거야. 그죠? 그러면 아마 계약을 했겠죠. 기간을 정했겠지. 매점 운영권 주면서 뭐 3년간 운영. 그리고 이제 뭐 얼마 내기로 하고. 근데 이 매점 그 운영권 받은 자가 매점을 운영했는데 예를 들어 코로나 같은 상황이야. 장사 너무 안 됐어. 그래갖고 자기도 돈 얼마 투자하고 해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운영을 했는데 3년 운영했는데 적자만 쌓였어. 이 사람 뭐라 해? 계약 기간 연장해 달라는 거야. 근데 안 돼.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나가. 그치? 못 나간다고 이 사람 버티는 거야. 그죠?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해봐. 그러면 도시공원 시설인 매점인데 점유자에 대해서 어떻게 돼? 이제 언제까지 매점으로부터 나가라. 매점으로부터 퇴거하고 그 매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다 반출하라, 빼내라 의무를 부과한 거야. 그죠? 근데 상대방 안 해. 안 하니까 행정부장이 너 안 하면 대집행하겠다. 강제 철거하겠다. 여기 통보를 한 거지. 근데 이거 결론 뭐래? 거기 밑줄 쳤죠? 중간 아래쪽에. 퇴거 의무. 그죠? 그 매점 도시공원 시설인 매점 점유하고 있는 자의 퇴거 및 명도 의무. 명도라는 건 비우고 넘기는 걸 말해요. 비우고 인도하는 거. 비우고 넘겨라 하는 의무는 어떻대요? 그 밑에 줄 대신할 수 있는 의무는 아니래요. 특히 여기 퇴거에다 초점을 잡아. 그 매점 안에서 나가는 거는 대신 나가주는 게 아니잖아. 대신 나가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대신 나가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할 수 없는 의무다. 그러니까 대집행이라는 방법은 못 쓰는 거고, 만약에 법에서 허용하고 있다면 신체를 잡아 직접 끌어내는 방법. 이거는 대집행이 아니라 바로 밑에 위에 있지만 직접적인 실력 행사. 그러니까 이건 직접 강제에 의해서 법이 허용하고 있다면 직접 강제 방법을 써서 목적 달성할 수는 있다 쳐도 대집행 방법은 쓸 수 없는 대상이 된다. 그죠? 또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5번, 6번이 공통점인데 6번은 토지 인도 의무. 아까 잠깐 나왔죠? 토지를
비우고 넘기는 거, 그지? 땅 넘기는 의무도 대신할 수 없는 의무. 그러니까 대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데 행정기관이 모르고 대집행하겠다는 건 위법이다. 응?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마지막 7번은 조금 아까 부작위 의무. 부작위 의무 위반 있다 그래서 곧바로 대집행할 수는 없는 거고, 따로 철거명령,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있다면 시정명령을 한 번 더 내린 후 그걸 불이행했을 때 대집행, 이렇게 가능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응? 그리고 맨 마지막 줄은 뭐야? 여기서 부작위 의무, 허가 없이 설치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한 이 법조항으로부터 이걸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이 시정명령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도출되는 거 아니라는 거야. 따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읽어본 마지막 줄에 금지 규정으로부터, 금지 규정이 부작위 의무 규정한 법 규정으로부터 시정명령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추론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되지. 당연히 도출되는 거 아니라는 거야. 따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은 뭐예요? 지금까지 뭐 얘기했어? 행정법상의 의무로서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있을 것, 그죠? 두 번째는 뭐야? 다른 수단으로는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게 곤란할 것. 이걸 보충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른 수단은 이 대집행보다 국민에게 불이익을 덜 주는 수단을 말합니다. 응? 그래서 다른 수단으로 의무이행 확보가 곤란해야 된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논점. 세 번째는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는 거 내버려 두는 게 공익을 크게 해치고 있는 상황이 된다. 응?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대집행 조치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관련 판례를 보자. 여기 판례 많이 들어왔는데 시험에 쓰이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번 보니까 무허가로 불법 건축, 응? 무허가로 불법 건축한 사람이 있대. 적발이 됐어. 행정기관이 철거 의무 부과했어. 근데 이행 안 해. 그럼 첫 번째 요건, 공법상의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고 이건 대신할 수 있는 의무죠. 첫 번째 요건은 충족됐어. 응?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건, 뭐 이것도 충족됐다고 봐. 대집행 외에는 보다 약한 다른 방법은 목적 달성이 곤란해. 응? 그래서 두 번째 요건은 충족. 근데 세 번째 요건 갖고 문제 삼는 거야. 자, 불법 건축한 사람이 뭐라고 주장해요? 내가 불법 건축을 했지만 뭐해? 오히려 도시 미관이 좋아졌고, 응? 교통소통도 지장도 없고 오히려 더 좋아졌지 않았냐? 응? 공익에 큰 지장 준다고 할 수 없다. 그렇게 세 번째 요건이 충족이 안 됐으니까 행정기관이 대집행하려는 조치는 위법이다, 이거 나온 거야. 근데 그 사람의 주장대로 하면 이게 불법으로 새로 뭐 증축을 하거나 새로 건물을 지어서 더 나가서 무허가로 건물 새로 져놓고 이거 도시의 미관이 좋아졌고, 그죠? 응? 교통소통 지장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건축허가 받도록 하는 건축법 무슨 필요가 있어, 그죠? 건물의 안전성도 따져야 되는데, 그죠? 지멋대로 지어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건축법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결과가 된다. 응? 단순히 도시 미관이 좋아졌고 뭐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는 이런 이유만을 들어 무허가로 불법 건물 지어놓은 거 그거 내버려 둔다면, 응? 이건 공익을 크게 해치는 거다. 응? 그래서 결국 강제 철거, 즉 대집행하려는 행정기관의 조치는 적법하다, 정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1번 정도 보고요. 같은 이치로 2번, 1, 2번이 같은 이치예요. 1, 2번. 1, 2번은 같은 이치로 보세요. 그래서 뭐 내용이 비슷하지. 2번도 이거 무허가로 대형 교회 건물 새로 진 거야. 응? 불법이야. 근데 그 철거 의무 내리고 강제 철거하겠다 그랬더니 야, 이거 수십억 원 들어갔고, 응? 완전 대리석으로 새로 지은 건물인데 이거 철거한다는 건 경제적으로도 피해가 막심하고, 두 번째 뭐야? 교회 건물들이 철거되면 뭐 신자들이 예배할 장소가 없어지고, 응? 이런 불이 크고, 더군다나 저 교회 신자들이 예배 볼 때마다 예배 끝나면 뭐 공원도 청소한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심히 공익을 해치냐? 오히려 공익에 더, 응? 기여하는 바 크지 않냐? 또 이렇게 문제 삼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 똑같잖아. 불법으로 무허가로 다 지어놓은 거 다 그냥
철거 못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 이게 오히려 말이 안 된다 이러면, 응? 이해하면 되고. 그다음에 3번도 4번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3번 시험에 나온 게 3, 4번까지 4번까지 나왔습니다. 3번. 자, 3번은 상대방이 지금 의무를 위반했어요. 도로관리관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 즉 도로의 일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특허, 그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고 광고물을 설치했어요. 그럼 일단 의무 위반이야.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곧바로 심의 공익을 해친다고 볼 수는 없다. 단지 여기서는 다른 이유, 이게 왜 여기에 광고물이 이 도로가에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돼서 공익을 해치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단지 뭐만 있는 거야. 지금 도로 조명을 안 받고 광고물을 설치했다. 의무 위반 내지 불이행만 있는 거지. 다른 게 아무것도 제시되지 않았다면 이것만 가지고는 심의 공익을 해친다고 볼 수 없으니까 단지 의무 위반만 가지고 바로 되집행하려는 것은 미보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상대방이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졌는데 요만큼 더 졌다. 허가받은 면적보다 0.02제곱미터, 얼마야? 0.02제곱미터지? 그러면 사방 0.02m씩 더 나왔다는 거예요. 0.02m는 아마 1mm 나왔나? 2mm? 2cm? 모르겠어. 하여튼 요만큼씩 더 진 거야. 그거 가지고 심히 공익을 해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냐? 응? 그러니까 이거 강제 철거하려는 조치는 위법이다. 응? 세 번째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자, 요 정도. 나머지 5, 6번은 안 해도 됩니다. 예, 나중에 이 빼버려야지. 크게 문제 없어. 그 다음에 오른쪽에 관련 문제를 또 봐요. 관련 문제를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1번 대집행 요건 3가지. 그지? 아까 말한 3가지 있잖아. 대집행할 수 있는 요건, 법이 정한 3가지 요건이 충족됐다. 이거 증명이 되면 누가 유리한 거야? 대집행을 하려고 하는 행정기관이 유리한 거지. 그러니까 대집행 조치하려고 하는 행정청이 증명을 해야 됩니다. 3가지 요건이 다 충족됐다는 점은 이치상 당연해요. 상대방은 반대로 어떻게 했어? 3가지 요건 중에 뭐라도 충족이 안 됐으니까 대집행하는 건 위법이다. 요건이 충족 안 됐다는 거는 상대방 국민이 증명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요건이 충족됐다는 건 대집행하려고 하는 행정청이 입증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그러면 대집행할 수 있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기관은 반드시 강제철거, 즉 대집행 들어가야 될까? 의무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응?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재량으로 봅니다. 재량. 응? 재량으로 보는 게 다수리고 판례의 태도예요. 응? 재량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대집행법 이런 데 보면 끝에 할 수 있다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다. 이게 재량으로 보는 거예요. 응? 다만 재량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배운 지식 동원하면 재량이 0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이거 그대로 놔두면 국민의 생명시체 급박한 어떤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재량이 0이 돼서 기속행위화돼서 철거를 하는 것만이 유일한 적법한 조치로 남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건 예외를 하고 원칙적으로 재량.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행정기관이 철거 명령을 내렸어. 철거 의무 부과했어. 그러면서 언제까지 철거하라 하냐면 30일 내에 철거하라. 네, 철거하라. 응? 그리고 이거 이행 안 하니까 그러면 이거 30일 내에 이행 안 하면 강제 철거, 대집행 들어가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어. 응? 그러면 철거 의무 부과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철거하라 그러는데 기한이 지났어. 그러면 30일이 경과했어. 그러면 행정기한이 뭐야? 너 이행 안 하니까 다른 요건도 추가됐다면 이거 대집행 조치 하려고 하니까 경과한 뒤에 대집행 하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이런 문제 얘기. 아니 철거 의무 부과에 대해서 내가 다툴 수도 있지 않냐? 응? 소송으로 철거 의무 부과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수도 있다. 그러면 소송 기간은 언제? 철거 의무 부과에 대해서 소송하는 기간은 철거 의무가 부과된 걸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송할 수 있거든. 90일 이내까지 취소해달라고 소송 낼 수 있잖아. 그러면 적어도 상대방이 이거 취소해달라고 소송 기간 지나기 전까지는 강제 철거 대집행 못하는 거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응? 그래서 거기 읽어보니까 결론은 이거지. 의무 부과한 조치에 불가적력이 생겨야만 대집행 들어갈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응? 의무를 부과한 하명 처분에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다 지나서 불가적력이 생겨야만 대집행 조치 들어갈 수 있는 거냐? 그거는 법에도 요건으로 돼 있지 않을 뿐더러 논리적으로도 아니라는 얘기야. 응?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대집행 절차. 우선 대집행 절차는 뭐야? 간단하게 앞글자 따면 어떻게 돼? 4단계. 개통실비, 응? 계고, 통지, 실행, 비용 부과 및 징수. 그래서 개통실비, 응? 4단계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자, 쌍가루 번 계고라는 것은 1번 쭉 누려봐. 한 번 더 다시 의무 이행할 수 있는 기한을 주는 거야. 응? 자, 상대방한테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해서 의무 이행하라고 촉구. 정해진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 안 하면 뭐야? 대집행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리는 행위입니다. 응? 계고. 자, 이게 계고 조치고. 근데 문장을 보니까 계고는 어떻게 하래? 문서로 하래. 문서로. 그렇죠? 그렇다면 자, 동그라미 3번. 계고는 반드시 문서로 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서로 안 하는 계고는 무효로 봅니다.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상대방이 의무를 이해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주라 그랬지? 기간을. 그럼 상당한 기간을 안 주고 예를 들면 어떻게 돼? 자, 철거 의무 부과하고 철거하는데 30일 정도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지, 그치? 근데 너 철거 의무 이행 안 하는 거 확인하고 너 한 번 더 일주일 준다. 응? 일주일 안에 철거 안 하면 강제 철거 들어가겠다 하고 계고장을 보냈어. 근데 그 계고장이 상대방 일주일째 되는 마지막 날 도착했어. 그럼 상대방이 철거하기에 상당한 시간을 줬다고 볼 수가 없어. 그죠? 그런 경우죠. 그래서 상당한 이행 기간을 주지 않고 대집행 계고를 한 경우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응? 1번에 의하면 행정대집행법은 상당한 이행 기간을 주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기한을 주고 그때까지 철거 안 하면 강제 철거 들어간다. 이렇게 문서로 알리는 건데 상당한 이행 기간을 안 주고 계고 조치를 했다면 그 계고 조치 자체가 위법이야. 그랬더니 동그라미 2번 설명했어. 행정기관이 미안하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 대집행 영장 통지라는 단계에서 때려 부수는 날짜, 실행하는 날짜를 좀 늦춰줬다 하더라도 애초에 대집행 계고 조치할 때 하자 있었던 거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응? 2번도 중요. 그 다음에 4번도 중요하네. 자, 우리가 대집행 절차 계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 대집행 절차 계고 조치가 시작되려면 그 전에 뭐가 돼 있어야 돼? 세 가지 대집행할 수 있는 거 세 가지 충족돼 있어야 되잖아.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고, 응? 다른 수단으로 이행하고 곤란하고, 의무 이행 안 하는 거 내버리는 게 심하게 공멸해지고 있고,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된 다음에 계고 조치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대집행하기 위한 요건은 대집행 조치 첫 단계인 계고 조치 하기 전에 이미 다 충족되고 있어야 되는 거다. 응? 이게 원칙인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본대? 둘째 줄, 이게 중요해. 우리 대법원 판례는 철거 명령, 애초에 의무를 부과하면서 언제까지 철거 안 하면 강제 철거 들어간다라고 계고 조치를 한 장의 문서에 같이 할 수 있대.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 철거 명령 내려놓고 이행 안 하는 거 확인되면 그 다음에 계고 조치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한 장의 문서에 언제까지 철거해라, 그 기한 내에 철거 안 하면 강제 철거 들어간다 하고 한 장의 문서로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그 끝에 우리 판례는
철거 명령과 같이 의무 부과하는 조치와 계고 조치 결합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장의 문서로 같이 해도 위법이 아닌 거로 보고 있어요. 판례로 또 확인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5번 얘기는 계고 조치의 법적 성격은 뭐야? 계고 조치는 여기 준법률행위적 행정인 통지행위. 응? 준법률행위적 행정인 통지. 우리 확인공정 통지수리 공부했지? 그래서 준법률행위적 행정인 통지행위. 응? 그래서 이 계고 조치가 위법이다 그러면 상대방 취소해달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있죠. 다만 반복적으로 계고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응? 그러면 첫 번째 1차 계고한 조치만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그 뒤에 2차, 3차 막 반복적으로 한 건 철거하는 날짜만 미루는 연기해 주는 거지 새롭게 의무를 부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또 한번 판례를 통해 설명하기로 하고 5번 중요. 그 다음에 6번은 마지막 끝에 가면 계고가 생략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법에서 계고 생략 가능성은 이제 비상시 위험이 절박한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돼? 계고를 거치지 않고 대집행할 수도 있다. 이게 계고 생략할 수 있다. 응? 자, 우리 판례로 확인해 봅시다. 자, 1번도 중요하네요. 행정청이 계고를 할 때는 의무자가 어떻게 돼? 이행해야 될 의무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뭐에? 계고서에. 응? 그게 원칙이지만 반드시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응?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계고장을 보내기 전이나 후에 상대방한테 보내진 문서를 보면 어느 부분이 철거할 부분인지가 명시돼 있다면 그 상대방이 어느 부분이 불법이고 철거 대상인 부분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었다면 마지막 계고장 보낼 때는 그 범위가 좀 불분명하게 돼 있어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응? 1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이렇게 놓고 보자. 철거 의무를 부과할 때 당신 이렇게 있단 말이야. 여기가 이제 미추홀구 철거 의무 부과할 때는 문서에 여기 어떤 건물의 여기 부분 어떤 건물의 옥탑방 부분 이 부분이 철거 부분이라고 철거해야 될 부분이라고 명시했어. 미추홀구 주안동 그다음에 1번지 5층 건물. 그래서 5층 건물의 옥탑방 부분이 철거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철거 명령서를 보냈어. 그리고 철거 기한이 사진 철거 기한이 지나서 대집행하겠다고 계고장을 보내. 응? 근데 계고장에는 그냥 이 옥탑방 부분을 빼고 이렇게만 보냈어. 그러면 마치 계고장에는 1번지 5층 건물 전체가 철거 대상인 것처럼 그렇게 보내졌잖아. 그렇지만 계고장 보내기 전에 상대방한테 철거 명령서 보냈을 때 이 옥탑방 부분이라고 명시돼 있었다며, 그죠? 그러면 계고장에는 옥탑방 부분이 빠져 있어도 상대방은 어느 부분이 철거 부분인지 철거될 부분이 다 알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계고장 그렇게 보낸 부분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응?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뭘 의미해? 아까 계고장을 보낼 때는 상당한 의무 이행 기간을 다시 정해주고 주라고 돼 있었지. 근데 여기 읽어보면 상당한 의무 이행 기간을 정해준 게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상대방한테 다시 한번 언제까지 철거하라 그랬어? 5월 24일까지 다시 한번 철거하라는 거야. 응? 5월 24일까지를 기한으로 한 계고장을 보냈어요. 그때까지 철거 안 하면 강제 철거한다고. 자진 철거 안 하면. 근데 상대방한테 며칠 날 도착했대? 당일날 5월 24일날 상대방한테 도착이 됐대요. 그럼 상대방이 철거할 시간이 없잖아. 자진 철거하고자 싶어도. 응? 근데 이건 상당한 이행기간을 줬다고 볼 수가 없다. 상대방이 항의하니까
응? 두 번째 끝에. 그 다음 단계, 계고 다음 단계는 영장 통지 단계에서 철거하는 날짜를 좀 늦춰줬대. 응? 뭐 상대방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그죠? 강제 철거하는 날짜만 늦춰줬지 자진 철거할 수 있는 시간은 안 준 건데, 그지? 이건 위법이고 치유될 수 없다. 응? 그 다음에 3번 제목 계고서라는 한 장의 문서. 계고서라는 한 장의 문서 속에 뭐야? 언제까지 당신 건물 자진 철거하세요. 응? 그때까지 자진 철거 안 하면 강제 철거 들어갈 겁니다. 라고 내용상 두 가지가 포함됐지. 철거 의무 부과와 계고하는 조치가 둘 다 들어있대. 그치? 둘 다 한 장의 문서로 했어도 충분히 상대방이 철거 의무,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따로 했을 때를 생각했을 때 철거 언제까지 해라. 계고하면서 다시 또 의무 부과 또 하는데 의무 언제까지 이행하라고 그 두 기간 합친 기간 정도로 기간을 충분히 주면서 한 장의 문서로 철거 의무와 계고를 같이 했다면 그건 위법으로 안 본다. 응? 계고서는 한 장의 문서로 철거 명령과 계고의 취지의 내용을 같이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쓰다 적법이라고 본다. 응? 그 다음에 4번 판례는 이제 실무에서 보면 그 계고장을 한 번만 보내는 게 아니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뭔가 세금 냈거나 안 내고 있으면 독촉장을 보내오는데 독촉장 딱 한 번 날라오는 게 아니라 독촉장도 여러 번 보낸단 말이야. 계고장도 여러 번 보낸다. 그지? 그러면 여러 번 받고 나서 상대방이 소송하려고 한대. 그러면 제일 처음에 계고장 보낸 거, 응? 1차 계고 조치만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대. 왜냐면 1차 계고 조치는 상대방한테 다시 한번 철거하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 2차, 3차 반복된 계고 조치는 새롭게 의무를 부과하는 건 없고 다만 그 의무를 이행할 시기만 늦춰주는 조치에 불과하다. 응?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새로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1차 계고 조치만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응? 이렇게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5번 판례는 위법 건물이 있는데 여기서 공유자는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는 얘기지. 그지? 불법 건물, 위법 건물이 있는데 소유자가 여러 명 있대. 그러면 행정청이 강제 철거하겠다고 계고장 보내는 건 어떻게 해야 된대? 소유자 여러 명 있으면 여러 명에게 다 보내야만 한대. 만약에 소유자가 3명인데 한 사람한테만 계고장을 보냈다면 그거는 그 한 사람에게만 계고 조치한 거로 인정되지고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는 계고 조치한 거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공유자 한 사람에 대해서만 계고 처분했으면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는 계고 조치를 안 한 게 돼요. 그럼 강제 철거 못 들어가는 거지. 그죠? 자, 이렇게. 그다음 요 대집행 통지까지 하고 또 잠깐 쉴까요? 대집행 영장 통지는 지금 첫 단계 계고장을 보냈는데도 또 자진 철거를 안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읽어보면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강제 철거 들어간다. 응? 이거 대집행 책임자는 누구고 대략 비용은 얼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걸 써서 보내는 겁니다. 문서로 외울 건 없습니다. 자, 읽고요. 동그라미 2번. 대집행 영장 통지의 법적 성격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통지. 요거 알아두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3번. 요것도 비상시 위험이 절박한 경우는 영장 통지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옛날 얘기인데 행정청이 대집행하려면 법원에 영장 발부받아야 된다. 맞을까요? 아니요. 여기서 대집행 영장은 그냥 행정기관이 발행하는 문서일 뿐이에요. 법원이 발부하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이름을 대집행 영장이라고 부를 뿐이고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 비용 예.